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말이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 파기를 사과하고 제2 부속실을 만들라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과연 김건희 여사는 어떤 내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내조는 어떻게 하는 게 조용한 내조입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다 해명도 하고 억울하지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이제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네. 뭐 김건희 여사가 뭐만 하면 왜 조용한 내조가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용한 내조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같은 내조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조용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뭐 본인 뭐 요리 좋아한다고 뭐 요리하고 막 이럴 때마다 다 뭐 사진 찍어서 공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아 우리 여사님 서민적이고 뭐 고민정 의원은 우리 여사님은 뭐 리폼해서 입는다고 옷을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과연 그거는 조용한 내조인가요? 엄청 왁자지껄한 내조 아닙니까? 조용한 내조라는 거는 아니 청와대 홈페이지에 김정숙 말과 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무슨 말과 글이 그게 지금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뭐 없어졌어요. 있었다가 지적하니까 없앴는데 어찌됐든 도대체 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이 뭐가 조용하지 않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요번에 봉화마을을 갔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권양숙 여사 네. 전직 대통령 부인이시니까 왜 만났냐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권양숙 여사의 부부는 돌아가셨잖아요. 네. 미망인 혼자 그렇죠, 계시죠? 그렇죠. 거기 대통령이랑 부부 동반으로 가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 간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 갔단 말이에요. 당선인 그렇죠. 시절에. 그렇죠.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상식적인 거예요. 굉장히 배려를 한 거죠. 그렇죠.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전에 MB 때 이제 배우자 장차관들이 이제 배우자 초청해서 네. 이렇게 모임을 했나 봐요.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됐나 봐요. 왜냐면 이제 부인석이 있고 헤드 테이블이 이제 동명석이 네.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여자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남편분 판사 그분은 네. 도대체 부인들 테이블에 앉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논란이 일다가 결론은 그냥 남자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그 장차관들 테이블에 같이 앉는 걸로.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뭐 원리 원칙을 위배했다 이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는 사회적 통념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간 것도 혼자 계신 미망인이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혼자 가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조용한 내조 아닐까? 그리고 뭐 같이 간 친구 이제 김 교수라고 불리는 네네 10년직이라면서요. 10년직 거기에 논란이 있는데 이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김정숙 여사 친구는 공천을 준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죠. 손혜원이가. 네, 여기 공천 안 주잖아요. 여기 자리 주면은 뭐라고 할까봐 자리 안 주잖아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여사가 그냥 개인적인 친구를 데리고 다니냐? 아니 그분이 부산 사람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특별히 존경했다고 해요. 그리고 영부인은 그럼 친구랑 다니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영부인과 친구를 분리시키게 생각하는 그거야말로 권위주의적인 의식 생각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비서진을 다 대동하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갔으면은 그건 조용한 내조가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친구로 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속실 사람들한테 손 벌리기 그렇잖아요. 바쁜데 그렇죠. 바쁜데 나 거기 가는데 이것 좀 다 해달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 그러기 싫어서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피해를 안 미치려고 했는데 이런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 이건 별로 논란거리가 안 돼요. 그냥 전직 대통령 부인 예방 차원에서 다녀온 건데 이거가 뭐 이렇게 논란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분을 무속인이라고 하더니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랑 같이 가냐 이렇게 트집 잡고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만약에 권양숙 여사를 예방 안 했어 봐요.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아유 뭐 말만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러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 무시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도 뻔해요.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라는 건데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니까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김정숙 여사도 거기 어디야 요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디 간담회 가서 춤추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간담회 가서 그 말춤 추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도대체 그 김정숙 여사에 비교해서 이 김건희 여사는 조용하다 못해 아예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전혀 튀고 싶지 않아하는 네. 게 느껴지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튀고 싶지 않은데 튀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는 튀고 싶은데 튀지 않고 왜 그런지는 아실 겁니다. 예. 아마 그 김건희 여사가 유기견 관련 인터뷰를 한 거 가지고도 비판한다고요. 그러니까 특정 언론에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고 지금 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근데 이분은 옛날부터 유기견, 유기묘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취재를 해서 기사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결혼하기 훨씬 전, 그러니까 10몇 년 전, 네. 20년 전 네. 그때부터 관심이 많았다고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마음속에 본인이 그런 불쌍한 이제 뭐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키우다 보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개가 아직 식용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 네. 그 제재가 없잖아요. 네. 그거를 근거로 우리를 미개한 나라라고 공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안 먹을 거면 이게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죄면 네. 옛날에 그거 뭐야 아람단 만들고 이제 김정숙 여사처럼 이 대통령 앞질러 가고 춤추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과거 보면은 여성지 같은 데서 대선 주자 인터뷰에서 항상 해왔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는 그것도 안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것도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것도 있고 네. 못 한 것도 있죠. 그 분위기상. 예.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도 이제 누구한테 질문할 때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메시지로도 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다른 것들 안 하다가 요 부분만큼은 내가 그래도 하고 싶다. 지난번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명품 입어야 되면 나 그거는 진짜 나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답을 줬듯이 네. 유기견 관련해서도 뭐 이런 식용 논란 이런 것도 나 요거는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그렇죠. 있으니까 나 좀 얘기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럴 요청이 수 있는 왔는데 거예요. 네. 나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 네. 꼭은 얘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실제 서울신문 인터뷰에 그 부분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네. 따서 쓰는 거죠 기자들. 네, 그러니까 그 인터뷰 전체를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부. 근데 그거를 트집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젊지 않습니까? 젊죠. 다른 분들. 이게 없죠, 이렇게 없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냥 거의 조선시대처럼 그냥 조용히 있어라. 장님처럼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가만히 있어라.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가족 연금을 시키는 그러니까 거 이게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김정숙 여사한테 아니 왜 대통령 앞질러 갑니까? 왜 이렇게 좀 그러십니다 라고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지적한다? 비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거는 그냥 이건 인신공격이에요 이거는. 그럼 역대 영부인들 중에서는 영부인과 비교했을 때 혹시 튀는 건 아닐까요? 비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호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 유일하게 여사가 혼자 외국 방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김건희 여사가 외국을 혼자 나갔습니까? 뭐 어디 갔습니까? 그 봉화마을 하나가, 예? 그러면 이호 여사나 김정숙 여사는 왜 혼자 외국 갑니까? 그 이호 여사는 또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뭐 여성운동. 김건희 여사도 그쪽 분야에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럼 사실 그분은 마크 로스코나 이런 유명한 전시를 잘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시와 관련해서는 이분도 외국 나가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저는 김건희 여사를 잘 알지도 못하고,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감싸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감싸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이미지가 일단 상대적으로 역대 영부인보다 훨씬 더 젊고요. 조금 화려한 외모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부족한 이미지를 채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영부인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뭐 역할을 어떤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월간조선이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취재를 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 사이트가
월간조선 치고 그냥 엔터 치면 싹 들어오니까 네. 거기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뭐 학경력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직접 취재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제 3자를 얘기를 듣고 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쓴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용비어선가도 아니고 해야 될 그러니까요. 일도 없고 예. 그런 걸 뭐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마 이제 저희 사이트에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